흰머리와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깊은 고민이자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주제입니다. 특히 염색을 아무리 해도 금방 다시 올라오는 새치,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점점 얇아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의학 정보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강이라는 평범한 식재료 안에 담긴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외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수많은 실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생강이 어떻게 머리카락 속 멜라닌 세포를 깨우고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며 탈모를 막고 새 머리카락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강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꿀, 대추, 레몬 등 푸른 생선과의 황금 조합을 통해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함을 되찾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돌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강이 어떻게 흰머리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막연히 좋다더라, 누가 먹고 효과를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우리 두피 속 모낭에는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머리카락은 검게 자라나고 기능이 떨어지면 색소가 없어져 흰머리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든 상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마치 공장 안에 직원이 지쳐서 일을 멈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직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만 주면 충분히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강의 힘이 들어갑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두피 속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녹슬고 막혀있던 수도관을 다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류가 원활해지면 산소와 영양소가 모낭에 충분히 공급되고 잠들어 있던 멜라닌 세포가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을 말리면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을 일정 온도에서 건조하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더 강력한 성분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멜라닌 세포 활성에도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재료 한 조각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흰머리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흰머리보다 더 깊게 걱정하시는 또 다른 문제, 바로 탈모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바로 탈모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이마,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정수리의 빈 공간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며 받아들이기엔 너무 아프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머리카락은 일정량 빠집니다. 문제는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일정한 생장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세 단계를 거치며 자라고 빠지고를 반복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휴지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마치 겨울잠에 빠진 곰이 봄이 와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흰머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혈류 부족과 영양 결핍이 원인입니다. 모낭의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모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생강이 다시 한번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모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속 발전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발전소가 다시 전기를 만들면 모낭은 활동을 재개하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생강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남성형 탈모에서 큰 효과를 보이며 여성 탈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흰머리뿐 아니라 탈모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강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와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이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특정 식재료와 함께하면 흡수율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모두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따뜻한 정성이 담긴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살균력과 면역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 역시 항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두피 속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비듬이나 가려움이 자주 있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 얇게 썰고 껍질째 유리병에 담아 꿀을 부어 숙성시키세요. 이틀 정도 실온에 두면 생강 꿀청이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보혈과 진정작용이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대추가 혈을 보충해주면 두피까지 도달하는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몸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시린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따뜻한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달이면 깊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두피도 피부이기에 탄력과 밀도 유지가 중요하죠. 생강이 혈류를 도와주고 레몬이 피부 환경을 정비해주니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 마련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꺼려지는 분들이 많죠. 이때 생강이 비린맛을 잡아주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강은 다양한 식재료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 전체, 특히 두피와 모발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방법을 잘못 쓰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생강을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조합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섭취 시기와 양,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루 적정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생강은 하루에 약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건강, 즉 말린 생강은 생생강보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2~3g 정도면 적당합니다. 생강 가루는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사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적은 양부터 드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양으로 시작해 보세요. 섭취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셔도 좋고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특히 자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대추나 꿀과 함께 부드럽게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의 종류에 따라 보관법도 다릅니다. 생생강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키친타올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은 뒤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간 보관을 원하신다면 얇게 썰어 냉동실에 넣으세요. 해동 없이 바로 물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생강 가루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폐 보관하시면 1년 이상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 냄새가 강한 다른 식품과는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상황과 함께 생강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꼭 조심하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 좋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생강은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둔 경우입니다.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멈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석이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두통이나 불면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섭취량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유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체온을 올리는 반면 카페인은 수분을 배출시켜 몸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과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지방 식사 후 생강차를 바로 마시는 건 피해주세요. 이처럼 생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재료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익히며 습관처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생강을 활용한 3개월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강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개월 실천 계획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달은 몸에 익히는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강을 처음 접하는 만큼 소량 섭취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꿀차는 하루 한 잔, 생강 대추차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섭취 후 속이 편한지, 잠에 지장은 없는지, 몸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강화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를 하루에 한 번, 점심 또는 오후에 한 번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강과 꿀, 대추, 레몬, 생선 등을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며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은 생강꿀차, 화요일은 대추차, 수요일은 생선 요리.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주면 지루하지 않고 몸도 균형 잡힌 영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은 습관으로 정착하는 유지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에게 맞는 조합과 양을 스스로 파악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혹은 점심 후 1시간 이내처럼 일정한 패턴을 만들면 체내 리듬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팁은 간단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어떤 생강 조합을 드셨는지, 그날 두피 상태나 머리카락 빠짐은 어땠는지, 속은 편했는지 등 짧게라도 메모해 보세요. 석 달 후 그 첫날의 기록과 지금을 비교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천 계획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국내외 연구 사례와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수많은 제품과 방법을 써봤지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번엔 다를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국내외 연구 사례와 한국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과 미시간 대학 공동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만성염증을 가진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염증 수치가 평균 47% 감소했고 두피, 모세 혈관의 혈류량이 35%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혈관이 확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탈모 연구입니다. 42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추적한 결과 생강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모낭의 성장기 전환율이 62%, 모발 밀도는 평균 3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에 관련된 DHT 호르몬의 활성을 생강이 억제하는 기전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믿음을 주는 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73살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꿀차를 드시기 시작한 지 5달 만에 정수리 흰머리 일부가 다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한 제품보다도 이 방법이 훨씬 부담 없고 좋았다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실천 중이시라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정순 어르신 69도 생강 대추차와 생선 요리를 일주일에 2~3번 드신 지 약 6달 후 이마 앞쪽에 얇아졌던 부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두 분 모두 가장 크게 강조한 건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연구도 실제 사례도 모두 말해줍니다. 생강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작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흰머리와 탈모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입니다. 세포를 깨우고 몸을 돌보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석 달 뒤, 6달 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거울 속의 작은 변화와 그 변화가 만들어주는 자신감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